옛날 옛적 어떤 고을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외롭게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과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 덤불 사이로 까투리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까투리가 왜 죽었을까? 과부가 죽은 까투리를 들여다보니 죽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지 상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까투리를 집에 갖고 돌아와서 털을 뜯고 소태물을 펄펄 끓여서 까투리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투리를 삶아 먹은 뒤로 과부의 배가 아이를 가진 것처럼 점점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이상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기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정말 과부는 10달이 지나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주 귀엽고 씩씩한 아이였죠. 과부는 아이의 이름을 까투리를 먹고 생긴 아이라고 해서 까투리라고 지어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까투리가 1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까투리는 말을 타고 제넘어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과부가 죽은 까투리를 보았던 산 옆을 지나려는데 누군가 까투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까투라, 까투라, 거기 좀 서보거라. 순간 섬찟한 기운을 느낀 까투리는 말을 멈추고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몸체가 기둥만하게 굵은 커다란 구렁이가 꿈틀꿈틀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까투리는 말등에 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널 잡아먹어야겠다. 구렁이의 말을 들은 까투리가 깜짝 놀라서 구렁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냐? 그랬더니 구렁이가 길게 내민 혀를 부르르 떨면서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먹으려고 까투리 한 놈을 죽였는데 내 어미가 그것을 가져다가 삶아 먹었다. 그러고서 널 낳았으니 이제 내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구렁이는 커다란 입을 쩍 벌리고 까투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큰 구렁이의 모습에 압도되어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 앞에서도 살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까투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예, 구렁아. 사람이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이 장가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보내다오. 내가 장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해줄게. 까투리가 이렇게 말하자 구렁이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하하, 고놈 참 어이없는 놈이구나. 그래 좋다. 그럼 신부와 함께 틀림없이 이 길로 올 거냐? 의심도 많은 구렁이입니다. 그렇고 말고 당연히 이 길로 오지. 집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럼 오늘은 내 놈 목숨을 살려줄 테니 어서 다녀오너라. 까투리는 그렇게 겨우 처가로 가서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돌아갈 길에 구렁이에게 죽을 생각하니 섹시하고 한 이불에서 잠을 자면서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한방중 신랑이 자꾸 한숨만 쉬니까 이를 이상히 여긴 색시가 까투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에 당신은 왜 자꾸 한숨만 쉬세요? 오늘같이 기쁜 날 정말 미안하오. 그런데 사실은 까투리는 장가 오는 길에 구렁이를 만나 일어났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면 아무 염려 마세요. 당신이 집으로 돌아갈 때 저도 함께 갈 테니 그때 다 해결해 드릴게요. 조금도 근심 마세요. 색시는 신랑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까투리는 일주일 만에 처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새 신부는 까투리에게 서로 옷을 바꿔 입자고 했죠. 아니, 장부가 어찌 여자 옷을 입는단 말이오. 서방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시려면 이 방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투리는 하는 수 없이 색시와 서로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까투리는 색시가 되고 까투리 색시는 신랑이 된 것입니다. 까투리는 색시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걸어오고 까투리의 색시는 신랑보다 훨씬 앞서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구렁이가 나오더니 밉살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예, 까투리 섹시야. 넌 왜 까투리 옷을 입고 까투리인 체하고 오느냐? 누가 모를 줄 알고 까투리는 왜 안 오는 거야?
오늘은 꼭 까투리를 잡아먹어야겠는데. 구렁이가 색시 쪽으로 기어오자 까투리 색시가 구렁이에게 물었습니다. 구렁아, 내가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으면 난 어떻게 살겠니? 그건 내 알 바가 아니다. 내가 내일까지 어떻게 해결해 주겠느냐. 오늘 난 내 서방을 잡아먹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든 잡아먹어야겠다. 예, 구렁아. 너도 참 딱하구나. 내 처지도 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좋다. 내가 청 우리 서방님을 잡아먹어야겠다면 그리하거라. 약조를 하였다니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우리 서방을 잡아먹는다면 나 또한 원한을 품을 테니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다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남편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나를 팔아 제 살기 찾으려 했던 것인가? 구렁이는 색시의 말을 듣고 눈을 끔뻑끔뻑하며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좋다. 내가 좋은 걸 갖다 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라. 구렁이는 풀숲으로 구불구불 들어가더니 잠깐 있다가 무엇인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입에 물고 왔습니다. 자, 이걸 내게 주마. 구렁이가 가져온 것은 모가 8개 난 연적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무섭게 생긴 혓바닥으로 한 구멍 한 구멍을 가리키면서 말했죠. 이 구멍은 쌀이 나오는 구멍. 이 구멍은 돈이 나오는 구멍. 연적을 손바닥으로 두들기며 쌀을 부르면 쌀이 나올 것이고 돈을 부르면 돈이 나올 것이다. 이거면 먹고 살기는 충분할 것이다. 가만히 구렁이 말을 듣던 색시가 보니 연적에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남은 한 구멍에 대해서는 구렁이가 말해주지 않았죠. 예, 구렁아. 이 구멍은 무슨 구멍이니? 이 구멍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니? 까투리 색시가 묻자 구렁이는 머뭇거리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구렁아. 이 구멍에 대해 말을 해주어야 내가 쓸 것이 아니니? 색시가 자꾸 재촉하며 묻자 구렁이가 하는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까짓 건 알아서 뭘 하게. 그 구멍은 밉상스러운 놈을 죽이는데 쓰는 구멍이다. 그때 까투리 색시가 연적을 손바닥으로 치며 외쳤습니다. 구렁이 이놈! 죽어라! 그러자 구렁이가 쓰러지더니 연기와 함께 사라졌죠. 색시와 까투리는 너무 기뻐서 서로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하, 난 또 부인이 날 팔아서 팔자 고치려는 줄 알았네. 그 뒤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돈 나오고 쌀 나오는 연적이 있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루는 까투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딸기가 빨갛게 익은 것이 아주 탐스러워 침이 절로 꿀꺽꿀꺽 넘어갔습니다. 야, 이 딸기 봐라. 참 맛있어 보인다. 가지고 가서 우리 색시하고 나누어 먹어야겠다. 까투리는 기뻐하며 딸기를 따서 주머니에 하나 가득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 이것 보시오. 산에 가니까 먹음직한 딸기가 잔뜩 열렸기에 혼자 먹긴 아까워서 따가지고 왔소. 까투리는 주머니에 딸기를 꺼내 색시 양손에 쥐어주려다가 그만 딸기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까투리 부부 바로 곁에 있던 딸기, 떨어진 딸기를 툭 하고 냉큼 쪼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멀쩡하던 닭이 그 딸기를 먹자마자 모가지를 구부려뜨리고 버둥거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까투리 부부는 깜짝 놀라서 딸기를 죄다 팽개쳐버렸죠. 그 딸기는 바로 까투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죽은 뒤 독딸기로 변한 구렁이였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한을 사기도 하는가 봅니다. 예쁘고 탐스러운 딸기의 유혹이 사실은 원한의 열매라니요. 업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곧 그 사람이니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슬픔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또 고마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렁이도 제가 저를 죽인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거 별거 없는데 별거 있어 보이는 건 아닐까요?